네,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주 위주로 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으로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신고가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때 10만 2천 달러 선까지 오름폭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서한까지 함께 공개를 했지만 일단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는 큰 변수로는 작용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FOMC 의사록도 함께 공개가 됐죠. 과연 올 여름 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오늘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4% 정도의 시가총액 증가가 나왔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40억 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해서도 확실하게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선물 동향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ETF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안에서 매도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대부분의 요일에는 이 기관들이 강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준 동향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하방 압력이 크게 가해지지 않는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주요 종목들의 상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2%대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 11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안으로 신고가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6월부터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왔었는데 10월 초에 바로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8월까지도 13만 달러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M2 통화량 급증과 함께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격 상승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만 달러 선까지 뉴욕 시간 기준에 터치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뉴욕 시장 개장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세가 연출될 수 있을지 나스닥 지수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7%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2,500달러 선에 있었던 이더리움이 2,700달러 선까지 바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가격을 놓고는 더 높은 가격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까지도 돌파해낼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이슈는 추후 이슈 코인 때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4%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2.4달러 선을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신고가 돌파와 함께 모든 코인들 일제히 상승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더리움처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전일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내외의 가격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2% 그리고 BNB나 솔라나도 2% 가까운 상승 기조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역시나 만들어내고 있죠. 1.9% 오르면서 5만 7천 달러 선까지 나왔고요. 체인링크가 2%대 그리고 스텔라루멘과 수이도 2% 가까운 반등 기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점검해볼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이가 오늘 10%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수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메인넷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수이의 역할이 톡톡히 시장 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오늘 수이 쪽으로 강한 매수 흐름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거의 8만 명 가까이 많은 팔로워들을 지니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내러티브 변화 덕분에 신고가 돌파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의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제화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많은 만큼 이수에는 이더리움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의 투심이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신고가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화 마켓에 상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퍼레인 지금 5% 정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업비트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상장 예정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미 상장이 됐을 텐데요.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해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챙겨봐야 되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강의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작도에 대해서 설명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요새 들어오신 분들이 작도 이전에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좀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고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존 이제 작도 관점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작도에 대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청을 해주셨던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서 작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도 얘기를 하는데 작도가 뭘까? 작도란 뭘까요, 여러분들? 작도는 차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가들처럼 이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작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격이 움직여줄 때 이 작도를 통해서 가격이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반등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디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즉 추세가 바뀌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작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위에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왜 이 작도를 해야 될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무작위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늘 날씨가 좀 좋네, 내가 좀 올라가 볼까 하고 올라가 주지 않고요. 오늘 날씨 좀 별로네, 컨디션이 좀 안 좋네 하면서 무작정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란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의식하고 있는 특정 구간, 이 특정 구간 가격대가 존재를 하겠고 이 특정 구간 가격대 위주에서 가격이 올라가 주든 아니면은 저항, 매도세가 나와주든 가격은 특정 구간이 매우 중요하게 유지를 된다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트에서 작도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심리적 싸움 구간을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서 이전에 가격이 900원 하던 가격이 1000원 구간을 터치를 해줬을 때 저항이 일어났어요. 1000원 구간 터치를 하니까 매도세가 나와주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900원 아니면 950원에서 가격 상승이 나와줬을 때 1000원대 구간을 터치를 하면은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겠구나를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000원이든 아니면은 500원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을 작도를 통해 우리가 시각화를 해주게 된다면은 차트를 봤을 때 1000원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왔어, 500원 구간에서 매수세가 나왔어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 시각화를 통해 우리가 기록적으로서 남기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도를 왜 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작도에서 제일 기본적인 초급 버전으로 가서 봤을 때 작도에서
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이제 첫 번째 지지선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지선은 뭐냐? 과거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반등한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지선 부근은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했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현재 지금 가격이 1,000원인 종목이 있습니다. 1,000원인 종목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한 9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900원이란 구간은 2023년, 2024년에도 계속해서 터치를 해줄 때마다 반등이 나와줬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지선은 9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구나. 아까 설명을 했었던 특정 구간, 그 특정 구간이 900원 구간에서 설정이 되어 있겠구나. 그러면은 가격이 1,000원에서 9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저항선은 뭐냐? 이 지지선. 지지를 받았다, 저항을 받았다, 지지선의 반대말입니다. 저항선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과거에 올라갔었다가 눌림, 즉 매도세가 나와줬던 구간임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항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의 반대말로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던 구간을 이제 저항선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계속 900원이던 가격이 1,000원 구간을 터치를 해줄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2023년, 2024년, 2022년, 1년 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저항을 받아줘요. 그럼 우리는 현재 가격이 900원일 때 1,000원 구간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아주겠구나. 그러면 내가 900원 혹은 800원, 850원에 이 평단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작도에서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추세선은 뭐냐? 제일 기본적인 작도 형태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이으는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으는 상승 추세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선의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고점과 고점 두 개의 고점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돼주고요. 두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선 작도를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가격이 이 추세선을 다시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에서의 저항과 지지가 일어나줘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격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이 종목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뭐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서부터 한 500원까지 급락이 나와주니까 나 이 가격은 못 참겠다. 이 가격은 너무 싸다 해가지고 50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이 영전된 구간에서 저항이 일어나 준다. 따라서 이 하락 추세선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익 실현 가격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이 또 존재를 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저점 구간과 첫 번째 저점 구간, 그다음에 두 번째 저점 구간을 이어서 계속 추세선을 그어놓고 연장을 시킨다라고 볼게요. 연장을 시켜봤더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가격은 100원이고 이쪽 가격은 200원인데 지금 가격이 보니까 이 추세선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반대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니까 이익 실현가를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세 번째 지지 구간에서는 진입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저점 말고도 네 번째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줬네. 만약 세 번째 구간을 놓쳤다면 네 번째 구간에서도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추세선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추세선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고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 그다음에 상승 추세선에서는 지지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선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어요. 그럼 추세선에서 또 연장된 더욱더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 채널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채널이란 것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평행선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추세선,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평행선 사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락 채널, 횡보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이 추세선의 형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 봤었던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의 연장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 존재를 할 거고 그 채널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자, 상승 추세선부터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승 추세선이 이런 식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과 평행한 추세선을 위쪽에 고점 구간에다가 연장된 형태를 그려주게 된다면 이 추세선과 추세선, 평행한 선 사이에 있는 가격대를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냐? 고점과 고점 이어가는 추세선 작동하고 이 선과 평행한 추세선을 저점 구간에다가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을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이다. 하락 채널 안에 있다. 하락 채널의 형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채널들의 특징은 뭐냐? 먼저 상승 채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승 채널은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예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가게 되는 데는 채널이 아닙니다.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상승을 해줘야 채널의 형태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채널 속에서 저점 구간에서 눌림 구간,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진입 구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 채널과의 반대인 하락 채널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그럼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내려가는 구조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 하단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추천드리진 않고 하락 추세, 즉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도 진입을 할 수는 있으나 권장드리진 않겠고요. 만약에 물려 있다가 탈출하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 이 상단 구간에서 탈출하는 목표가로서 설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횡보 채널은 뭐냐? 횡보 채널, 가격과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때 추세선을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횡보 채널은 이제 평행하게 고점 구간이 1,000원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다음 고점도 1,000원에 형성이 돼요. 그럼 추세선을 가로줄의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점 구간은 또 뭐 500원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었는데 다음 저점이 또 500원에 형성이 돼요. 그럼 500원 구간에 평행하게 또 추세선을 긋는 이런 평행한 채널의 형태를 그어볼 수 있는, 즉 박스권의 패턴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패턴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 평행 채널 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점과 고점과 일정 구간에서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요. 매수하는 전략은 하단 구간에 매수를 해서 상단 구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채널의 형태를 우리가 배워봤으니까 채널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여주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락 채널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하락 추세선을 작동을 해야겠죠. 고점 구간이 최소 2개 이상 나온 선을 연결을 해주고 이와 평행한 선을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확대를 해보게 된다면은 자, 첫 번째 고점이 등장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고점. 이 구간 첫 번째 고점이 나와주고요. 두 번째 고점 이 구간에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부터 봤을 때 이미 하락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저점 구간부터 연장을 시켜서 작동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떨어져요. 급락 나와줍니다. 급락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는데 세 번째 이 추세선에서 그 저항이 나와주고요. 네 번째 저항선을 터치를 한 구간에서도 저항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격 떨어지는 구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격 떨어져요. 저점과 이 연장된 추세선 구간에서 하단부 구간 터치를 하니까 반등이 나와준대. 반등이 나와주네요. 근데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률은 나와주지 않아요. 왜? 지금은 하락 추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비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섯 번째 추세선에서 저항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경우에 의해서 아니면은 잘못된 진입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대로 된 진입으로 인해서 이런 평단가, 좋은 구간의 평단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채널이 진행되고 있으면 상당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야 된다라는 점, 목표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반대로 하락 채널이 아닌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는 건 뭐냐? 저점 9개 이상 연결합니다.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선을 하나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작도를 합니다. 고점 구간에 이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첫 번째 구간, 저점 구간 나와줬어요. 첫 번째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 나와줬고요. 따라서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고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고점 구간에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 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추세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럼 어디에서 매수해? 그럼 이쪽 구간은 약간 터치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해요. 뭔가 완벽하게 이 선을 터치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오케이, 이거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패스를 하고 자, 네 번째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 나와줬어요. 터치를 해주고 양봉 캔들 두 개 연달아 나와주네? 그럼 진입해야겠다 하고 여기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입해서 어디에 팔면 된다? 고점 구간 연장된 상승 추세선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진입, 이 구간에서 익절. 참 간단하죠. 자, 그럼 손절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느냐? 이 채널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은 저점 구간 높여주던 일정한 추세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손절은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 그게 아니라면은 채널을 이탈하고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매물대 구간 이탈하는 시점.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점 구간에서 진입, 고점 구간 상단에서 판다. 근데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채널 구간, 하단 구간 이탈할 때 팔거나 아니면은 근처 구간 저점 매물대 구간에서 팔면은 상당 고점 구간에서 팔 때와 대비를 해봤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막 3대1, 4대1까지도 손익비가 나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작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추세선, 그리고 이 추세선과 평행한 채널의 형태만 그릴 줄만 아셔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을 때 누구누구가 무슨 종목 좋다더라. 누구누구가 지금 하이닉스 좋다더라. 비트코인 좋다더라. 리플 좋다더라. 이더리움 좋다더라 하면서 진입하던 여러분들의 관점을 이런 추세선과 채널만 그릴 줄 아신다면은 굉장히 손익비 좋게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약간의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이 채널 혹은 추세선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이 추세선의 기울기, 채널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추세가 조금 더 강한 상승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작도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던 작도 관점들 이미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업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많은 저희 수많은 노하우들이 트레이딩에 대한 노하우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아온 이 노하우들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냐면은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작도 관점, 작도도 지금 아직 초급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 형태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궁금한 것들, 작도 관점 외에 이동평균선 아니면은 보조지표들, 다이버전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진입하고 어디에다 입절해야 되고 손절가는 어디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손익비적으로 좋다, 손익비 같은 거는 어떻게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요청만 해주시면은 강의 형태인 VOD, 동영상의 형태와 PDF,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제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과 오후에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 예상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지금 승률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전에 나갔던 종목들 승률 보시면은 전체 승률 90% 이상으로 매우 좋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것들 방송 전에 먼저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나는 조금 감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 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객관적인 지표,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을 들어오시면은 PDF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지표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식으로 움직여주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다 입절을 해야 될지 이런 시나리오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올해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은 저희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일 오전 9시에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 함께 공유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신호등 매매 지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입장을 해주시면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시황 점검까지도 이어가고 있으니까 방송 외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작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니까 조금 더 머리에 깊이 남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장 안의 분위기는 어떠한지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젯밤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국내 시간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도 11만 1,000달러 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이 10만 9천 달러의 저항을 잘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채널은 열려 있다라고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셨는데 일단 해당 구간에 대한 이 저항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좀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하나하나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이 오전간 새벽간에 이제 신고가를 ATH 갱신을 또 한번 해준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형태는 어떻게 움직여줄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도적 관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주게 되려면은 이 하락 삼각형 패턴의 상단 추세선 부근과 그 다음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10.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나와줘야지 최고점인 112K 구간이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저항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고 최고가 구간인 112K 구간 살짝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연달은 음봉 캔들,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관점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전고점 구간, 수평 저항선과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구간인 110.5K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현재 구간에서 110.5K 구간을 터치, 그 다음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조정 이후 눌림 구간에서의 진입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110.5K 구간 리테스트가 안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112K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바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112K 최고가 구간을 도달을 하고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단 부근의 저항을 받아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도 없고 차익 실현을 하는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제 투기 심리에 의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예측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 1시간봉 이상 캔들 단위에서 112K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그 구간에서 진입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112K 구간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 구간을 체크를 하셔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도 관점 위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느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파란색이 20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정배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의 형태가 무조건적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돌파 및 110K 구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폭발의 형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관점대로 일단 상승 폭발이 진행된 형태인데 이동평균선은 가격과 회귀하는 법칙을 갖고 있어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동평균선들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발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떨어져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오게 되는 이 22동평균선 파란색 선에서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해줄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눌림 구간 발생 이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될 때 그 구간에서 진입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예상 구간은 가격이 올라와주고 만나게 되는 시점인 109.9K에서 110K 구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보조지표를 통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 신뢰도가 높고 중기보다 장기 신뢰도가 더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이고요. 상승 기울기면 상승 시그널입니다. 지금 봤을 때 단기 중기는 하락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상승 시그널의 형태는 중기가 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시그널의 해소 상태다.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었다 혹은 해소되기 직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존재를 해주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인 토탈3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탈3 차트 4시간 본 관점이고요. 제가 이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이후 리테스트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 혹은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상승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매우 강한 시그널 중 하나인 그랜빌 매수 1법칙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현재 가격이 상승이 많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토탈3 차트에서도 보조지표의 형태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4시간봉 보조지표에서는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따라서 4시간봉에서는 상승 폭발 중인 형태다. 추세가 상승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알아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 혹은 목표가 공원에다가 이익 설정, 이익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실 분들은 현재 알트코인 장이 토탈3 차트를 통해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상승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게 작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쪽에 대한 시세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설명을 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때 꼭 함께 챙겨봐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6월 달에 이 FOMC 의사록 여기서 2명을 제외한 이 다수 위원들이 이 7월 금리 인하는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연준 내에서도 입장이 팽배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도 장중한 때 11만 2천 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으로 몰리는 기관입니다.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몰리고 있다. 고래들의 활발한 매집이 보이고 있다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을지 또 분석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2명을 제외한 다수 위원들이 7월 달에는 빠르고 그리고 연말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상황이죠. 역시나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입장을 또 펼친 것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관련된 압박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엔 당장 최소 3%포인트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의 교체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불확실성, 연내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또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FOMC 회의 또 7월 18일에서 19일, 18일 정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금으로의 역할을 독특하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방이 더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만 2천 달러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다음 행선지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로 갈수록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유입 그리고 기업 재무 수요가 결합해서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9만 5천 달러까지 또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TF 유입, 채굴자 매도, 거시경제 지표 등 이런 변동성 요인이 상존한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요. 과연 이 비트코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딘지 정말 연말까지 20만 달러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가격적인 추이까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샤크링크를 비롯한 비트 디지털 등 이 기업들이 대거 이더리움 쪽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조셉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이 억제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이 트레저리 전략으로 인해서 생태계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현 시점에서 상승 중에 있는데 이러한 동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방이 더 시원하게 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략해볼 코인까지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들을 알려드렸던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소개시켜드린 이후 수익률은 몇 % 정도 나왔는지를 코인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 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각각 수익률 같은 경우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가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 설명시켜드릴 코인은 비트코인 SV라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설명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매매를 사용을 할 때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이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등장을 하기 전에 이 작도 관점에서의 패턴 중 하나인 이중바닥, 쌍바닥 구간을 동시에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이 쌍바닥 구간의 넥라인 구간, 상단 고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이동평균선,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던 그랜빌 매수 1법칙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어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현재 하락 추세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시그널로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1시간 봉뿐만 아니라 4시간 봉에서도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을 통해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및 히든 종목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먼저 선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먼저 선공개를 어떤 식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느냐. 먼저 진입가,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를 통해 매직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시라고 매직 관점으로서 이렇게 진입가를 안내해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목표까지 설정해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차트 분석상 추가적인 상승 폭발 기대치가 높다. 아니면은 3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4차, 5차 목표가까지 추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 구간은 아슬아슬하게 터치를 해주진 못했지만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고 충분한 수익 구간인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SV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음으로 알려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호등 지표를 켜서 보았을 때 매우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인 이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작도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상단 구간 저항,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되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횡보하던 모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박스권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점 구간,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 구간인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과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알려드렸었는데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 신호인 동그라미 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되었었고 그 이후 보조 지표에서도 4시간 봉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렸었고요. 실제로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상단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전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동일하게 세팅을 해드렸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후에 무난하게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1차 목표가를 제가 21.4원을 드렸었는데 21.4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1원 구간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아줬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터치 안 했는데 약간 불안하네, 여기서 입절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까 봐 제가 현재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상승 관점 유지 중이고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 유지를 하고 모니터링 천천히 이어가면서 대응을 해드릴 것이다라고 AS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 진입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진입가 이렇게 띡 던져주고 이제 관심 끄지 않아요. 제가 해당 종목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이어가면서 저의 상승 관점 유지 중이라면은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할지, 저의 상승 관점이 깨졌다면은 현 구간에서 입절을 해야 될지 등등의 기타 요건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인 대응인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공개를 할 오늘 주목할 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은 링크 통해서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외에서도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방송에서 만나보는 종목들 추후 대응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시간 외에서도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 코인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해볼지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인은 퍼치펭귄이란 종목이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 종목을 통한 리뷰를 진행을 했을 때 그 퍼치펭귄과 동일한 코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퍼치펭귄 코인을 왜 오늘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느냐. 먼저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자산운용사 기관이죠. 기관이 ETF 신청을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신청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퍼치펭귄의 일봉 차트인데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이번에는 SEC의 공식적인 신청 승인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 퍼치펭귄 코인을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 기준입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 차트인데 국내 거래소의 상장 시간과 해외 거래소의 상장 시간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글로벌 시세를 보기 때문에 즉 달러 차트 기반의 시세를 보기 때문에 원화 차트와 국내 거래소의 차트와 해외 거래소의 차트는 가격의 괴리감이 약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저는 달러 차트로서 설명 관점을 보게 될 건데 왜냐하면 원화 차트에서는 정고점 구간 24.75원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미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해외 기반, 달러 차트 기반을 가격 기반으로 한 가격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떤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수평 저항선,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0.0175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전에서도 퍼치펭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점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상단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나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겁니다.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할 거고요. 그럼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달러 가격대로 0.0175원, 원화 차트 가격대로는 24원 정도 구간에다가 진입을 할 건데 목표가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겠죠. 목표가 구간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삼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0.022불 가격대 정도 구간이 되고요. 그럼 진입 이후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진입 이후 우리는 이 해당 전저점 혹은 이 하단 추세선까지 손절가를 세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것이고 이 지지선 구간에서의 지지를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에다가 바로 손절가를 세팅을 할 것이고요.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0.022불 구간을 목표가로 세팅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진입 이후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되겠죠. 손절비는 딱 이 정도겠지만 익절가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 해당 저항선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 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관점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진입가 타점은 정확한 타점은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는 N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달러 차트와 원화 차트의 가격이 조금 달라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0.0175불인데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24.7원 정도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가격대들도 제가 원화 차트로 옮겨와서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시기는 힘드실 테니까 원화 차트 기반으로의 가격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건 퍼치펭귄 같은 것들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냐? 아니에요. 매일 오전, 오후에 급등 예상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시켜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을 들어오신 분들에게 유리한 편단가를 가져가시라고 선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까 진입 관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렸었던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올라간다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될지 어디에다가 손절가를 잡을지 시나리오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오늘 뉴욕 시간 개장 전에도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